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석사과정 서지범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현장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2022 개정교육과정 물리학 분야 성취기준 분석입니다. 해당 논문은 세물리 9월호에 출판되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그리고 학교의 운영에 지침이 되는 자료이며 특히 성취기준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습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당시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가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교과서 또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진들은 성취기준 분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내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등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물리학에서는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계성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계성 분석의 방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언어 네트워크는 특정 단어의 중요성과 단어 간의 연결을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희의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리학 성취 기준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각 물리 영역 교과목의 핵심 단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 용어의 단어 네트워크, 단어 커뮤니티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목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것을 저희 연구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물리학 관련 성취 기준 총 127개를 연구에 활용했습니다. 이때 일부 화학 관련 성취 기준이라 판단될 수 있는 연력학 및 통계 역학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을 하였고 통합과학의 경우 물리학 및 과학의 전반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에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는 모든 성취 기준이 분석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한글 형태소 분석기 카이를 활용하여 전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단어 중에서도 일반 명사, 고유 명사를 별도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단어들은 물리학 용어집과 그리고 공동 연구자 의견을 토대로 단어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 낙하의 경우에는 자유와 낙하가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자유 낙하의 하나로의 단어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일반적인 명사와 물리학 용어를 구분했는데, 예를 들어 자유 낙하, 물체, 운동, 시간, 속력은 만약에 물리학 용어라면 변화, 일정,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명사로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언어 네트워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 점과 연결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통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항공편으로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도시 간의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부산뿐만 아니라 매우 다른 도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드 차수가 큰 값을 가진다. 즉 서울에 연결된 그런 연결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로는 기차, 고속버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편으로도 직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노드와 노드,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의 그런 연결 횟수가 매우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엣지 가중치라는 값으로 저희가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한 도시의 엣지 가중치를 다 모두 합한 것이 노드 연결 강도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사이에 대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전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의 영향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랜덤워크 맥의 중심성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취 기준을 각 단어들로 이제 나누었고,
추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들을 완전 연결된 네트워크 또는 클리크라고 합니다. 다른 성취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모든 네트워크들을 다 서로 조합을 해서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 목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분석은 최대 모듈도를 찾는 최적화된 탐욕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 마지막입니다. 이제 물리학 분야 과목들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분 네트워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면 그 과목들은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물리학 분야 과목의 연계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첫 번째입니다. 전체 단어의 통계적 분석 결과입니다. 노드 차수의 분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규 분포가 아닌 몇 급수 분포, 파울로 분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수한 몇 개의 단어가 매우 많은 연결선, 즉 엣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체 단어 중에서도 핵심 단어, 즉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나 단어 간의 연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먼저 과학적 사고와 가정, 그리고 기능의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단어 분석을 통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차원적인 기능을 요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학년일 때는 이용과 관찰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많이 등장했다면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명, 이해, 활용과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일상생활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고차원적인 기능을 요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학 용어에 대한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측정값의 분포가 왼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았던 전체 단어에 대한 분석과의 차별점은 연결선이 매우 많은 허브라고 불릴 수 있는 노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연결선이 200개나 되는 그런 허브들이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40개, 50개로 그 수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 용어의 핵심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학,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리학의 핵심 단어가 고전 역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통합과학과 전자기와 양자는 핵심 용어를 보았을 때는 다른 과목의 핵심 용어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 용어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네트워크로 표현했을 때 잘 드러납니다. 개별 과목의 물리학 용어 네트워크는 여러 덩어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개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생 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이 백과사전처럼 너무 따로따로 서술되어 있어서 특히 고전 역학 파트와 전자기학 파트는 서로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구나, 그런 판단이 가끔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드러났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서로 연관된 용어들끼리 잘 묶여서 커뮤니티, 즉 개념군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커뮤니티 탐색으로는 물리학 용어 개념 간의 연관성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연계성 파악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커뮤니티 간의 거리라는 것은 이 노드 간의 연결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커뮤니티 간에 몇 개의 노드가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즉 커뮤니티 사이에 다른 노드들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커뮤니티 간의 평균 최단 경로 길이를 파악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각 내용군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음향학과 기하광학은 평균 체단 경로 길이가 길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두 내용군은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7번 커뮤니티인 기하광학의 개념군은 다른 개념군 간의 연결이 또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목 연계성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엣지 가중치와 그리고 랜덤워크 사이도를 활용한 두 값에서 모두 중학교 과학이 2022 개정교육과정 물리 내용 학습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합과학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내용을 고등학교로 연결해야 된다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목 간의 연계성이 낮았는데 이 부분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물리학 분야 성취 기준을 구성하는 핵심 단어는 과학적 사고와 가정, 그리고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과학, 그 다음에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학의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목적,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을 고등학교로 연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 논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 본 연구가 물리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또는 물리학과 다른 교과목 간의 연계 또는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연구를 한번 참고해서 또 저는 다른 좋은 연구를 하시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연구자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자면은 이제 2028년도부터 통합과학을 기반으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과연 현재 통합과학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또는 물리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 충분한가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 본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재미있는 연구를 같이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서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